자, 영원 미래인 김성현 3과 내신 대비 강의 본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과는요, AI에 관한 거예요. AI. 먼저 제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Can AI? AI가 생각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의사소통할 수 있나요? 그리고 and 병렬 구조입니다. A, B, C 볼 수 있나요? 세상을 누구처럼? 우리처럼 세상을 볼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본문 1번부터 9번까지는 그냥 AI의 발달사에 관한 내용이야. 핵심적인 사건들만 간략하게 정리를 한 거고요. 10번부터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쭉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 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1942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이삭 아시모프라는 분이 썼대요. 뭘 썼냐면 제 3원칙 법칙을 썼대요. 자, law는 원칙 내지는 법칙이란 뜻이죠. 뭐의 3원칙이야? 로보틱스니까 로봇공학이죠. 로봇공학의 제 3원칙을 썼대요. 자, 이 로봇공학의 제 3원칙 여기에 대한 내용이 뒤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요. 우선은 1942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리고 1950년에는 앨런 튜어링이라는 분이 사람 이름입니다. 뭐였대요? 소개했대요. 뭘 소개했냐면 튜어링 테스트라는 것을 소개를 했대요. 자, 이 역시 또 튜어링 테스트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 또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때 가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1956년에는요, term은 뭐야? 용어죠. 용어인데,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적인이라는 뜻이죠. 인공적인 지능, 즉 인공지능이야. 인공지능이란 용어가 was coined, 사용되어졌다. 사용되어졌다가 만들어졌다야. coin은 여러분들 동전이 아니라 만들다의 뜻이 있습니다. 자, 만들어졌다 이 말이야. 여기서는 좀 문법적으로 봐두셔야 되겠죠? 네. 자, 그 인공지능이란 용어가 지가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진 대상이니까 당연히 수동 테스트 해야 된다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랬대요. 인공지능이란 용어가 1950년에 만들어졌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자, 그 다음 좀 밑으로 내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1960 몇 년 4년에서부터 1967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최초의 챗봇 이걸 학교에서는 동격이라고 그래. 동격. 자, 엘리자라는 최초의 챗봇이 was developed야. 개발되어졌대요. 이 챗봇이라는 게 뭐야,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그 인간과 대화를 나누도록 만드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뭐라고 그래? 챗봇이라고 하죠. 어쨌든 최초의 챗봇인 엘리자가 개발되어졌대요. 언제? 1964년과 1967년 사이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엘리자라는 챗봇이 지가 개발한 게 아니죠. 개발되어진 대상이니까 수동 테스트해야 된다는 것도 좀 체크해 주시고. 자, 우선 빠르게 훑고요. 뒤에 자세하게 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1974년부터 1980년대에는 AI 겨울이 아니라 이때는 겨울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AI가 계속 발달할 수만은 없었겠죠. 발전할 수만은 없었겠죠. 주춤했던 시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겨울이라고 해서 마시고 쇠퇴기, AI의 쇠퇴기였대요. 이 시기가. 또는 침체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쇠퇴기, 침체기. 그 다음 1997년에는 인간 대, 자, VS는 versus의 약자죠. 인간 대 기계야. 인간 대 기계. 자,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자, 딥블루. 자,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하면요. 이 딥블루는 뭐냐면 체스 전용 슈퍼컴퓨터야, 여러분들. 체스 전용 슈퍼컴퓨터야.
자, 체스 전용 슈퍼컴퓨터인 이 딥블루가요. 뭐야다? 빛은 뭐야? 이기다죠. 이겼습니다. 이거야. 뭐를?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겼대요. 즉 인간 대 누가? 기계가 체스를 둔 거야. 근데 이 딥블루라는 체스 전용 컴퓨터가 세계 체스 챔피언을 뭐였대? 이겼답니다. 1997년에 됐죠? 자, 그리고 2002년에는 자, first home 로봇이야. 최초의 이 말이야. 가정 로봇이죠. 최초의 가정 로봇이 비동사. 자, commercially는 뭐야? 상업적으로라는 뜻이야. 상업적으로 available은 뭐야? 이용 가능한이죠. 상업적으로 볼 때 이용 가능했대요. 그리고 2011년에는 뉴럴은 뭐야? 신경을란 뜻이야. 형용사죠. 신경망 네트워크니까 신경망이 여기서 말하는 신경망은 AI의 신경망을 말하는 거야. AI. 여기에 대한 설명도 뒤에 나와요. 자, AI의 신경망이 뭐였다? 인지했대요. 뭘 인지했다? 고양이를 뭐였대? 인지했대요. 자, 뭐 뒤에 나오긴 하지만 좀 간단하게 미리 좀 복선을 좀 깔아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신경망이라는 건 그 AI의 신경망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 뇌, 사람의 그 신경망처럼 그 정보를 뭐하다 처리하도록 만든 그러한 AI의 신경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AI가 그 수많은 사진을 보고 스스로 이거 고양이야 라고 인지를 했어요. 이게 어떤 게 고양이인지를 입력값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AI 스스로가 특정 사진을 보고 이거 고양이야 라고 인지했다라는 거야. 이 정도면 얼추 이해는 되셨을 거라고 봐요. 어쨌건 2011년에 신경망이 신경 네트워크가 AI 신경 네트워크가 인지했습니다. 고양이를 뭐했다? 인지했대요. 됐죠? 다음 9번. 자, 2016년에는요. 알파고. 유명한 사건이죠.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바둑을 두죠. 근데 제 기억으로는 2번은 져요. 알파고한테. 근데 한 번은 이세돌 구단이 이깁니다. 근데 그 알파고랑 바둑을 뒀을 때 마지막 판에서 이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세돌 구단이 이긴 이유가 뭐냐면 정상적인 수를 두지 않았대요. 자,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내가 바둑을 두면 절대 알파고를 이길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변수를 쓴답니다. 즉 절대 놔서는 안 되는 수를 놓아서 그 알파고를 이기게 됐다라는 인터뷰 내용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알파고는 뭐냐면 앞에 딥블루처럼 이 바둑 전용 슈퍼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파고가 뭐였다? 디피트야. 이 디피트는 뭐죠? 이기다야 해도 이기다, 또는 패배시키다 이런 뜻이야. 이겼습니다. 패배시켰습니다. 이거야. 뭐를? 휴먼고. 이 고가 여러분들, 이 고가 가다가 아니라 고가 바둑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셨죠? 고가 뭐라고? 바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바둑 챔피언을 뭐였대? 이겼다 이거야. 이게 누구야? 인간 바둑 챔피언 바로 이세돌 구단이야. 2번은 졌어요. 마지막 한 번은 이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9번까지는 이 AI의 연도별 변천사, 발달사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부터는 또 자세하게 이제 이 발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글의 내용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이해하면서 내용을 읽어 주셔야 돼요. 그냥 무작위로 우리말로만 옮기시면 안 됩니다. 내용의 흐름을 잘 파악하시면서 읽으셔야 돼. 자, 1942년 앞에 설명했었죠. 아이삭 아시모프가 이거야. 아시모프가 뭐였대? 썼대요. 뭘 썼어요? 3원칙 로봇 공학의 3가지 원칙을 썼대. 자,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첫 번째 제 1원칙이야. 자, 로봇은
요때 may not injure인데요. 이때 may는 허락의 의미야. 그래서 not이 붙었잖아. 그죠? 그래서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셔야 해요. 뭐뭐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 부정이니까. 그래서 로봇은요, may not require, injure, 죄송합니다. injure는 뭐야? 해를 끼치다. 해를 뭐하다? 끼치다. 즉, 로봇은요, 자, 아이작, 아시모프죠? 아시모프. 이름이 영어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아시모프로 발음하는 거 보니까 러시아 계열 쪽 사람이 아닐까 좀 싶어요. 어쨌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 뵙는 분이라. 어쨌든 이 아시모프의 로봇 공학의 제3원칙 중에서 첫 번째 원칙이 뭐다? 로봇은 뭐하다? 해를 끼쳐서는 뭐하다? 안 돼. 누구에게?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썼대요. 또는 뭘 통해서, 수르가 뭐뭇을 통해서니까 뭘 통해서? in action. 액션이 행동이잖아, 여러분들. 근데 in이 붙으면 이 in이 not의 의미야. 그래서 행동하지 않음이야. 행동하지 않음. 또는 무대책. 자, 이 부분 조금 내용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들어요. 자, 또는 뭐하다? 행동하지 않음을 통해서, 즉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이 말이야. 않음으로써 병렬입니다. A가 Y. X는 어디냐면 인저야.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may not에 걸리는 거거든요. may not. 그렇기 때문에 이 allow도 부정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자, 행동하지 않음을 통해서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 소리야.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not에 걸리는 거니까. 뭘 허락해서는 안 돼? 인간이 자, 목적어입니다. allow 목적어 투부정사죠?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걸 허락하다. 즉 인간이 자, come to 함이야. come to 함은 해를 입다의 뜻입니다. 자, 인간이 해를 입도록 허락해서는 안 돼. 즉 인간이 해를 입도록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뭘 통해서? 행동하지 않음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자, 좀 간단하게 적어드리면, 자, 내용 이해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행동하지 않음을 통해서라는 말은 가만히 있음으로써 이 말이야. 가만히 있어. AI가 로봇이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 가만히 뭐하다? 있음으로써. 제가 말주변이 별로 없어서 가만히 있음으로써 인간이 뭐하다? 해를 입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 소리야. 입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야. 즉 무슨 말이냐면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인간이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 있어. 그러면 로봇이 반드시 뭐 해야 돼? 조치를 취해야 돼. 행동을 해야 돼. 맞아요? 그런데 행동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이 해를 입도록 허락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야. 바꿔 얘기하면 반드시 로봇은 인간이 해를 입는 상황에 오면 행동을 취해서 인간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이야. 이해됐죠? 오케이? 자,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문장은 바로 여기 allow, 병렬 구조도 중요한데 해석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 인저랑 병렬 구조인데 not에 걸리기 때문에 부정문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여기도 부정문, 여기도 부정문이고 allow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씁니다.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맞죠? 됐죠? 자, 이게 제 로봇 공학의 3원칙 중에 제 1원칙이라는 거야. 이해됐나요?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제 2원칙 볼게요. 제 2원칙. 자, 로봇은 뭐하되? must obey. 복종해야 된다 이 소리야. 복종하다. 자, 어디에?
the orders, 명령에 뭐하다? 복종을 해야 돼. 근데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면 명사 뒤에니까 과거분사는 형용사로 쓰였겠죠. 주어진 그것에게 질문 그것이 뭘 가리킬까요? 네, 로봇을 말합니다. 즉 로봇에게 주어진 명령이야. 누구에 의해서? by human beings니까 인간들에 의해 로봇에게 주어진 명령들에 복종을 해야 돼. 즉 인간이 내린 명령은 로봇은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소리야. 뭘 제외하고는? except는 전치사입니다. 원것을 뭐야? 제외하고란 뜻이야. 근데 좀 except는 다른 전치사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렇게 문장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뭘 제외하고 이때 where를 우리가 독수리 오형제에서 배웠죠. 장소라고 해석하고 뒤에 이제 문장이 나오면 그 문장을 이 장소를 꾸며주는 뭐야? 형용사로 해석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where를 장소로 해석하셔도 이해가 되시면 괜찮지만 장소보다는 어떠한 상황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 말이야. 어떤 상황이야? 그러한 명령들,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명령들은 뭐야? 인간이 로봇에게 내린 명령들을 말하는 거야. 자, 인간이 내린 그러한 명령들이 would conflict with 하면 이렇게 자, 어디에 위배되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한 명령들, 즉 인간이 내린 명령들이 어디에 위배되어진 그러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어디에 위배되어져? 첫 번째 법칙. 우리 첫 번째 법칙이 뭐였죠?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야. 맞죠? 근데 인간이 로봇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어. 근데 그 명령이 인간에게 뭐하다? 오히려 해를 끼치는 명령이야. 그러한 명령을 제외하고는 이 말이야. 무조건 뭐하다? 인간에 의해 로봇에게 주어진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된다 이 소리야. 오케이? 됐죠? 그래서 요때 where를 어떻게 해석한다? 그러한 명령들, 인간이 로봇에게 한 그러한 명령들이 위배되는 그러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어디에 위배돼? 첫 번째 법칙에 위배되는 그러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알겠죠? 뭐 선생님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을 가끔 주관식 서술형에 내시는 선생님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별표를 쳐두시고 좀 더 관심 있게 봐두시고요.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강조를 좀 하셨다면 꼭 별표 쳐두시고 암기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 좀 체크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기분이야. 자, 명령이 지가 준 게 아니라 인간들에 의해서 주어진 거니까 과거분사 기분을 써야지 기빙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선생님 아니 이시 나왔어요. 아니 과거분사는 수동의음이잖아요. 그럼 뒤에 목적어 있으면 안 되는데 아니죠. 기분은 사형식 동사로서 목적어가 두 개이다 보니 이렇게 수동의음인 과거분사가 됐더라도 뒤에 명사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it은 로봇을 가리킨다는 거 이거 체크해 두시고 혹시나 모르니까 이 문장 형광펜 쭉 치셔서 자 체크해 두시고요. 됐죠? 자, 그 다음 제 3원칙 로봇은 뭐하되 must protect야. 보호해야 된대요. 뭘 보호해? 그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로봇 자신을 뭐하다? 보호해야 된다 이 소리야. as long as는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뭐뭐 하는 한 이런 뜻이야. 뭐뭐 하는 한, 뭐 하는 한 그러한 보호가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보호는 뭐야? 로봇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보호하는 것. 그러한 보호가 does not conflict with 아까 전에 conflict with가 뭐야? 어디에 위배되다죠? 자, 부정문이니까 그러한 보호가 위배되어지지 않는 한 어디에 위배되어지지 않아?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원칙에 위배되어지지 않는 한 뭐하다? 로봇은
그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돼요.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로봇이 자신의 존재를 보호는 하는데 만약에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원칙을 위배하지만 않으면 그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말이야. 이해되셨죠? 네. 자, 이게 바로 뭐야? 로봇공학의 제 3원칙이야. 그리고 아이삭 아시모프라는 분이 이 로봇공학의 제 3원칙을 쓰셨다 이 소리야.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은 계속 또 이어져요. 똑같은 앞에서 했던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냥 앨런 튜어링은요 했던 건데 또 한번 할게요. 앨런 튜어링은 뭐 했다? 소개했어요. 뭐를? 튜어링 테스트를 소개했대요. 그리고 term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란 용어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최초의 챗봇인 엘리자가 뭐였대? 개발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AI의 쇠퇴기 또는 AI의 침체기 이런 말이야. 그리고 18번은 이 AI 침체기에 대한 설명인지 AI 침체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오케이. 네, 됐습니다. 자, AI 침체기에 대한 설명. 자, millions of dollars 그러니까 수백만 달러야. 수백만 달러가 이 말이야. 수백만 달러가 had been invested 과거 완료 수동이죠. had been pp니까 투자되어졌대요. 수백만 달러가 어디에? in the AI industry AI 산업에 뭐했다? 투자되어졌습니다. 이런 말이야. 그러나 자 with little progress야. 자, little 중요하죠, 여러분들.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거의 없는. 그러니까 little progress 그랬으니까 발전이 progress가 뭐야? 발전이잖아. 발전이 거의 없이요.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자꾸 글씨를 실수를 하네요, 제가. 발전이 거의 없이 말이죠. 발전이 거의 없이 수백만 달러가 AI에 투자되어졌대요. 근데 그 발전이 어떤 발전이냐? 투부정사가 명사 뒤니까 형용사야. 보여주는 발전이 거의 없이 말이죠. 뭐에 대해서? 그 투자에 대해서 수백만 달러의 투자를 말하는 거야. 그 투자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발전이 거의 없이 수백만 달러가 뭐였다? AI 산업에 투자되었다 이거야. 아니 수백만 달러가 투자됐으면 어떤 뭔가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러한 발전이 거의 없이 수백만 달러가 뭐였다? 투자되었다 이 소리야. 이해됐죠? 여기서 이제 굳이 이제 과거 완료 수동을 썼죠. 여기 문법적으로 좀 체크해 두셔야 돼요. 과거 완료 수동. 왜 그랬을까요? 자, 보시면, 자, 이거 현재예요. 여러분들, 현재. 자, 잘 보시면, AI에 수백만 달러가 투자된 것은, 잘 보세요. 그 투자에 대해서 보여줄 발전이 없었던 건 언제야? 투자한 게 먼저야? 거기에 대한 발전이 거의 없었던 게 먼저야? 그렇죠. 투자한 게 먼저죠. 투자를 했는데 뭐 한 거죠, 여러분들? 투자를 했는데 발전이 거의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발전이 거의 없었던 것보다 더 먼저 투자를 했기 때문에 특정 과거 시점보다 더 과거에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를 과거 완료를 쓴 거야. 그리고 수백만 달러 가치가 투자한 게 아니라 투자된 거니까 수동을 쓴 거야. 그냥 쓱 하고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해를 철저하게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도 해석 잘 하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투부정사 덩어리. 이렇게. 이건 해석에 필요한 문법.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여기다 여러분들 few를 쓰시면 안 됩니다. few도 여러분들 거의 없는 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왜 few는 안 되냐면 이 few는 뒤에 복수명사가 와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progress에서 단수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a little, no 쓰면 안 돼요. little과 a little이 비슷해 보여요? 아니에요.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little은 거의 없는 이란 뜻이고요. a little은 약간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거의 없는 little은 부정의 의미고요. a little은 약간 긍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little을 쓰셔야지 a little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알겠죠? 자, 뭐에 대한 지금 설명이야? AI의 쇠퇴기, 침체기에 대한 설명이야. 자, 그러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AI 침체기, 쇠퇴기에 대한 설명이 사람들은요, 뭐였다? were increasingly critical, 점점 뭐였다? critical, 비판적인 이란 뜻이야. 비판적이었다 이런 뜻이겠죠. 뭐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질문, 그 분야가 어딜까요? 로봇 산업이 되겠죠. 맞습니까? 로봇 산업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수백만 달러가 투자되었는데 그 투자에 대해서 보여줄 발전이 거의 없으니까 당연히 그 분야에 대해서 뭐였다? 비판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리고 as a result는 뭐야? 결과적으로 이런 말이야. 결과적으로 funding은 뭐야? 자금 대기야. 자금 지원 이런 뜻입니다. 원래 펀드가 동사로 쓰이면 어디에 자금을 대다, 돈을 대다 이런 뜻이거든요. 펀딩이니까 자금 지원이야. 결과적으로 자금 지원이 will significantly, 상당히 이런 뜻이죠. 상당히 줄어들었다. 자, 여기도 태가 수동태입니다. reduce가 줄이다죠. 아니죠. 이때는 능동으로 쓰면 안 되겠죠. 자금 지원이 줄어드는 거죠. 얘가 뭔가를 줄인 게 아니라 따라서 이 부분도 수동태 좀 체크해 주시고요. 결과적으로 자금 지원이 상당히 뭐했어? 줄었죠. 그렇죠. 뭐 발전이 없으니까. 이해됐죠? 자, 그러면서 계속 이어져요. 자, 이것이 this. 이것이 가리키는 건 앞문장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뭐하다? led to 하면 led는 lead의 과거형이죠. 뭐뭐로 이어지다라는 뜻이야. 자, 이것이 뭐로 이어졌냐면 period, 어떤 기간으로 이어졌어요, 이 말이야. 근데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명사 뒤니까 know는 형용사로 쓰인 거겠죠. 알려진, known as, 뭐뭐로 알려진, 뭐로 알려진 AI 겨울, 즉 AI 쇠퇴기라고 알려진 그러한 시기로 이어졌습니다 라는 말이야. 결과적으로 1974년과 1980년 사이에 자, 이 시기가 바로 AI 쇠퇴기였는데 그 이유가 뭐야? 수백만 달러가 투자되었는데 발전은 거의 없어.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 AI 산업에 대해서 비판적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자금 지원이 뭐야? 상당히 줄게 되었어.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AI 쇠퇴기라고 알려진 그 시기로 뭐하다? 이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당연히 이때 known 중요합니다. 그 시기가 지금 안 게 아니죠. 알려진 거니까 수동의 의미인 과거분사고요. 이때 예제는 뭐뭐로써 알려지냐. 알겠죠? AI 쇠퇴기로 알려진 기간으로 뭐했다? 이어졌다입니다. 그래서 18, 19, 20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AI 쇠퇴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1997년 앞에 했던 거 그대로 가요. 이제 똑같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왜 책 구성을 이렇게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자,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가요. 딥블루가 뭐 했대요? 이겼대요.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겼고요. 2002년 최초의 가정용 로봇이 뭐 했다? 상업적으로 뭐 했다? 이용 가능했고요. 맞죠? 그 다음 2011년 신경망 AI의 신경망이 뭐했다? 인지했다 이거야. 뭐를? 고양이를 인지했다. 그 다음에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또는 패배시켰습니다. 인간 고 바둑 챔피언을 뭐했어? 이겼습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보도록 할게요. 추구야, 추구. 뭐의 추구냐면 잠시만요. 인공지능의 추구야. 잠시 펜이 설정이 좀 이상해서 추구.
뭐의 추구야? 인공지능의 추구가 뭐였다? 이게 동사입니다. has been 현재 완료죠? 그리고 ongoing은 보어야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계속되는 이라 뜻이야. 계속되었다 이런 말이야. 자, 인공지능의 추구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현재 완료니까 계속되었다 이거야. 자, since는 뭐뭐 이후로죠. 뭐뭐 이후로. 뭐 이후로 1950년 s 붙었으니까 되죠. 1950년대 이후로 계속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완료를 써야 되죠. 왜냐하면 현재 완료는 언제 써요? 얘가 현재면 특정 과거 시점에서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계속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현재 완료죠. 그래서 1950년대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계속 뭐 했다? 이 인공지능에 대한 추구가 계속됐다니까 여기도 현재 완료 써야 된다는 거 조심해 주시고. 오케이? 혹시 모르니까 형광펜까지 좀 봐둘까요? 자, 그러면서 despite는 전치사로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뜻 안 적어도 되겠죠. 뭐에도 불구하고 어떤 obstacle 장애물이죠. 어떤 장애물이나 병렬이죠. 그리고 challenge 도전들이죠.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뭐뭐를 따라 along은 전치사야. 뭐뭐를 따라서 이런 말이야. 그 길을 따라서 따르는 이 말이야. 그 길을 따르는 어떠한 장애물이나 도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 길이 뭐야? 그 길이 뭐긴 뭐겠어? 앞에서 말했던 인공지능을 추구하는 과정을 말해요. 추구하는 과정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추구하는 그러한 과정을 따라서 과정 속에서의 그러한 장애물이나 어떤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야. 그렇죠. 인공지능을 막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뭐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을 거 아니야. 장애물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도전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한 장애물이나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야. 어떠한 상당한 발전이 significant는 상당한이죠. 상당한 발전이 현재 완료 수동이죠. 지금까지 만들어졌다. 성공이 만들어졌다라는 말은 발전이 만들어졌다라는 말은 뭐야? 발전했다 이 말이겠죠. 어디에서? AI 과학기술에서 만들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좀 유치하긴 한데 여러분들 이 despite 쓰셔야지. 여기다 do나 although 쓰면 안 돼요. 접속사죠. do나 although는 despite나 뜻이 똑같긴 하지만 품사가 달라. 쓰면 안 돼. 얘는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를 써야 되고 얘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왔죠. 이해됐죠? 그 다음 여기 상당한 발전이 만들어졌다. 발전이 지금 만든 게 아니라 인간들에 의해서 발전이 만들어진 거니까 현재 완료 수동. 그리고 현재 완료를 썼기 때문에 과거에서 지금까지 계속 발전이 뭐였다? 만들어져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알겠죠? 그러면서 과학자들은요 또 현재 완료네. have been able to. 자, be able to 하니까 뭐뭐 할 수 있다죠. 과학자들은요 뭐 할 수 있었다. 개발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까지를 하나의 동사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과학자들은 개발할 수 있었대요. 뭘 개발할 수 있냐? 기계들을 개발할 수 있었대. 자, 어떤 기계냐? that은 주격관계 대명사죠. 명사 뒤니까. 자, 기계들을 뭐하다 개발할 수 있었는데 어떤 기계들이냐? 아까 전에 나왔던 거네요.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볼 수 있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뭐하다 기계들을 개발할 수 있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맞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말이죠. 선생님, 올도우가 비록 뭐뭐일지라도라 뜻인데 여긴 올도우 썼죠? 여긴 올도우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올도우는 접속사야.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아니 주어 동사가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생략된 거예요, 여러분들. They are가 생략이 된 거고요. 알겠죠?
이때 데이는 뭘 가리키냐면 기계들을 가리킵니다. 비록 기계들이 적어 놓으세요. 비록 기계들이 are not with the same level 똑같은 수준을 지니고 있지 않더라도 뭐에 똑같은 수냐? 똑같은 정확성. 똑같은 정확성의 수준을 지니고 있지 않을지라도 누구처럼? 인간처럼. 즉 인간들처럼 똑같은 정확성의 수준을 지니고 있지 않을지라도 생각할 수 있고 의사소통할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계들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이 소리야. 조심하셔야 돼. 여기는 올도 썼어요. 올도는 접속사고 주어 동사가 없는 게 아니라 there가 생략됐고 이때 the는 기계들이라는 거. 여기도 좀 잘 챙겨두세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기계들은 have evolved야. evolve는 진화하다죠? 진화했고요. 시간이 갈수록 진화했죠. 그리고 뭐하다? improve야. 자, 진화했대요. 진화하다가 아니라 향상되죠. 향상되다란 뜻이에요. improve가 향상시키다의 뜻도 있지만 그냥 뜻 자체가 수동의 의미처럼 향상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그냥 진화했습니다. 병렬 그리고 했습니다. 향상됐습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뭐 하면서 오버타임은 시간이 지나면서 모르시면 적어 놓으시고요. 그러면서 in ing. 자, in ing는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죠. 뭐뭐 하는데 있어서 이런 뜻이야.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뭐 하는 데 있어서 exploring 모르시면 적어 놓으시고요. 탐구하는 데 있어서 뭘 탐구해? 일종의 동명사죠. 탐구하는 데 있어서 뭐를? 역사를 AI의 역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이 말이야. there is there라 뭐뭐가 있습니다 이거야. 뭐가 있어? 어떤 중요한 순간들이 있대요. 중요했던.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AI가 처음에 생겨나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많은 일 중에서 정말 키는 열쇠가 아니라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겠죠. 맞죠? 자,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중요한 순간들이냐면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네요. deserve our attention. 여러분 deserve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오면 뭐뭐를 받을 가치가 있다로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를 받을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받을 그런 가치가 있는 중요한 순간들이 있다 이거겠죠. 해석은 됐죠? 자, 여기서도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요. 굳이 따지자면 여기 is 쓰면 안 됩니다. 너무 유치하지만 여기 보시면 중요한 순간들 주어가 복수죠. 그렇기 때문에 is를 쓰면 안 되고요. 여기도 주격 관계 대명사잖아. 동사가 바로 나왔죠. 이때도 deserve 뒤에 s 붙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앞에 꾸며주는 명사, 얘가 주어잖아. 얘가 복수잖아. 따라서 deserves 쓰면 안 되고 그냥 deserve를 써야 된다는 거. 자, 체크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됐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아니, AI 역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앞에 그 중요한 순간들 중에 몇 가지를 소개했었죠, 지금. 그러면서 뒤에 또 어떤 내용이 나와? 그 중요한 순간들에 대한 설명이 뒤에 이어져요. 그 AI 역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다고 했잖아. 그 중요한 순간들에 대한 설명이 하나하나씩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본문 첫 번째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고생하셨고, 자, 교과서라고 해서 홀대하지 마시고 교과서에서는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고생하셨습니다.